1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김부를, 자, 이 김부라는 거는 이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가 고려에게 복속이 되고 사신관 기인제도, 이거와 관련이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려 태조가 됩니다. 자, 고려 태조의 정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애민 정책.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춘대 추납에 흑창을 이제 설치를 해서 빈민을 구제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취민 유도라고 해서 아, 백성을 취하는 데는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은 여기 흑창을 설치하여 춘대 추납에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많이 들은 것이 바로 호족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데 바로 사신간제도 같은 당근도 주지만 기인제도, 자제를 개경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있고, 뭐 정략 결혼이라든지 자기 왕치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 뭐 이런 것 등이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진 정책이 있는데, 영토를 확장을 해서 기존의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이제 올리고요. 국호도 이제 고려가 되고, 예. 그다음에 어, 이제 분사 제도라고 해서 서경을 중시를 하고 개경과 유사한 그러한 시스템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양형고를 두어 장학기금,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국자가 및 관학에 기금을 마련한 사람은 고려 중기 관학진흥정책과 관련된 예종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장학기금 양형고 외에도 칠제라는 전문 강좌라든지 청영각, 보문각 같은 도서관을 완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 광종의 업적이죠. 그다음에 전국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방간으로 12목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고려 성정이고요.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은 고려 경종 때 시정 정식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보면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논산, 개태사, 철학. 철학이라는 건 이제 확이라는 건 이제 소뚜껑인데 철, 솥, 무쇠 솥을 말하는 건데, 이 논산에 있는 개태사라는 것은 이제 고려 태조가 이제 신검, 후백제 신검군을 1, 2천에서 물리친 다음에 이제 그 후백제 영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논산 쪽이 되겠죠. 이제 전주에서 이제 논산 쪽으로 향하는. 그래서 이 논산 지역에다가 그 기념으로 이제 개태사라는 것을 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그 무쇠 솥이 있는데, 예. 자, 그러면 그 철학의 제작 시기도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예산 수덕사 대웅전. 자,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 공포 구조. 그 세 개 저는 꼭 외워야 되죠.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어,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다음에 경북 안동 몽정사 극락전. 요 세 가지. 예. 공포가 주된 기둥이 있는 주심포 양식. 자, 3번은 일단 잠깐 놔두고요. 안동 이천동 마여 연립상. 굉장히 큰 마의 그 바위에 새긴 그러한 절벽에 세운 그러한 불이 되는데, 석불이 되는데, 자, 이 안동 이천동 마여 연립상하고 또 같이 세트로 외워야 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파주 용밀이라는 데가 있죠. 예. 용밀이 이제 석불 입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산
논산에 가보면 이제 관촉사라는 게 있죠.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크고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려 초의 그러한 거대 석불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 고려 이제 우왕 때인 1377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죠. 세계적으로 공인된. 따라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건립 목적인데 자 이건 조선 이제 세조 때 건립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호불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군주예요. 그래서 원각사를 세우고 거기에 10층 석탑을 이제 건립을 하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어, 이제 불교 경전과 관련돼서 뭐 석보상절 이런 거를 이제 뭐 간행했다든지 등등. 자, 이것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 되겠습니다. 태조 때 세워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화폐를 주저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주저한 전을 제추와 자 제추란 말이 나왔네요. 제추회의 자 문무양반 및 군인에게 나눠졌다. 그러면 이건 뭐 고려가 되겠죠. 제추회의 도병마사 식목동암 이런 거 그리고 그 이름을 해동통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 중기 이제 숙종 때 많이 의천의 건의로 인해서 화폐를 많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뭐 그 이전에 성종 때 996년에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를 제작을 하고 숙종 때는 뭐 동전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은병이라는 활구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고려 시대를 물어보는 곳이고요. 또 이러한 화폐는 이제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 뭐 다점이라든지 주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고려 시기의 경제생활을 묻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럼 모내기법이 처음 도입이 된 것은 고려 말인 것은 맞아요. 고려 후기. 그런데 조선 초기까지 이제 남부 지방에만 일부 도입이 되고요. 고려 말, 조선 초는 이것이 본격적인 것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초량 외관을 통해 일단 이 외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조선 시대의 일본과 교역 장소이죠. 그래서 에, 조선 초기 이제 세종 때 이후로는 삼포를 개항하면서 이제 세 군데나 있었지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외관 한 군데만 부산 외관 한 군데만 이제 설치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에서 시작을 하다가 초량으로 1678년 숙종 때부터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활동하는 거 이것도 역시 도고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자 이것은 외란 이후에 외래 작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널 작물이 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가 되니까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데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을 하였다. 자 고려 시대에 이 시정 감독기구로서 이제 수도의 시정 감독기로 경시서를 뒀는데 이 경시서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까지도 이어지다가 세조 때 이후로 경시서가 평시서로 이제 계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 무신 집권자들이죠. 토벌하고 전황 의종을 복위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당의 난이죠. 무신 정권하 이제 여러 문신들의 난이라든지 이제 농민, 천민들의 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김보당의 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적이 나오고 노비들을 몰아서 장군 재상이 어찌 따로 있겠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 노비들의 천민들의 반란 1198년이죠. 자,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만약에 그 뭐 밀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물어본다면 뭐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망이 망소의 난이죠. 이게 이제 1176년에 있었고 그 이전에 어, 이제 그 서경유소 조이총의 난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 선지를 보면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굵직한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김부당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때 집권자는 이제 이의방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의방이 1174년에 정중부 부자에 의해서 타도가 되고 정중부 독점 시대가 되다가 그 다음에 1179년에 이걸 타도한 것이 정중부를 타도한 것이 이제 경대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83년에 경대승이 요조를 하자 이 의민이 집권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의민을 1196년에 최충원이 동생 최충성과 함께 타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그 무신 정권하의 그런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의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충원의 봉사 10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했으니까 이건 1196년이에요. 만정이라는 1198년이고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모르더라도 이게 뭐 무신정권 시대다 그러면 무신정권 바로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2점짜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주 뭐 세밀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했다. 이건 사람은 통일신라 때죠. 말기 하대 흥당 때인 822년에 반란을 일으켰죠. 자,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만정이 최충원의 산업이죠. 그래서 최충원이 죽어야 최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이제 설치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 문벌귀족의 어떤 모순과 관련돼서 일어난 것이 이자겸의 난하고 또 하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죠. 그래서 3번은 이자겸의 난 1126년이고 김부식이 서경 반란군 이게 묘총의 난이죠. 이거를 진압하기 출정한 것은 묘총의 난이 1135년이니까 다 해당이 안 되고 정답은 최충원 최충원이 집권하자마자 봉사 10조를 올린다는 거 그거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의 왕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주자소를 설치라고 예 이게 바로 이제 금속활자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개미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태종이 되죠. 조선 초기 태종이 됩니다. 자 태종 때 주자소를 1402년에 설치를 하고 만든 금속활자가 개미자이고 뭐 참고로 이제 세종은 갑인자 1433년 뭐 정조는 뭐 정리자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개미자하고 갑인자 태종과 세종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을 이제 살펴보는데 뭐 정치적 이런 거 관련돼서 태종은 뭐 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종이 이제 자신이 이제 집권하기 직전에 이제 왕 세자로서 이제 정종이죠. 그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그 도평 의사사를 개편을 해서 의정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정부가 이제 고려 전 이제 그 중서문화성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서성 쪽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문화부라고 하는데 이 문화부에서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을 재신이라고 이품 이상을 삼품 이하를 낭사라고 하는데 이 둘이 같은 부서에 있으면은 이제 대간 기능 마음껏 비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화부 산하에 있었던 이 낭사를 같은 부서로 두지 않고 문화부 안에 두지 않고 따로 독립을 시켜서 사관원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어, 이제,
비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죠. 확실히 뭐 나머지 선지는 그 왕의 업적으로서 분명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경국대전 완성 하면은 성종이죠. 시작은 세조에서 시작했지만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기비 조선 후기 숙종 때죠. 1172년. 그다음에 신해 통공을 실시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사상들의 발전을 도모시킨 거. 이거 정조 때죠. 그다음에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어난 이시의 난을 진압했다. 이것은 세조 때, 세조 말년에 이제 이시의 난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지나치게 그 중앙 집권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착 세력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많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착 세력들이 이시에 난 한길도 쪽에서는 이제 이게 1467년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태종의 업적으로서 만든 것은 바로 사관원 독립, 그다음에 육조직기제, 이런 것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6번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자, 이곳 죽주상선은 송문조 장군이 모모의 침입을 격퇴했는데, 자, 이것은 사신 저고요의 피사를 비밀로 시작이 된 침략, 바로 몽골의 침략이 되죠. 네, 이 몽골의 침략과 관련된 대응이 있는데, 자, 선지를 통해서 한번 뭐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했다.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을 하고, 이것이 진포 대접 때 왜구를 물리칠 때 크게 활약을 했죠. 그 다음에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세조 때 지역방위 거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방위 단위 체제에서 진관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위협이 된 것은 바로 여진족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세조 때 여진을 많이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조선 초에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이고, 그 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 충했다. 이것도 역시 여진족이지만 이건 이제 고려 때 여진족에 대한 토벌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를 하게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왜 일본을 이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임진왜란 중에 있었다.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대장동함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가령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불력으로서 이제 외적을 물리치려는 고려시대 때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란족과 관련돼서는 초조대장경을, 그 다음에 몽골과 관련돼서는 바로 8만 대장경을 무려 16년에 걸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전이 고려사니까 고려시대 왕이겠고요. 왕이 지정의 연호와, 자, 이거 뭐 원의 연호고 뭐 이런 것을 사용을 중지하고, 기철 등, 자, 친원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것을 이제 숙청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공민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공민왕은 이제 뭐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는데, 뭐 거기에 일환으로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그 시스템을 다시 고려 시대로 돌리게 됩니다. 고려 시대가 이제 관제 이런 것이 이제 확립이 된 것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 바로 문종대의 관제가 되는데, 고려 중기.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의 간섭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제 이성육부인데 이제 뭐 첨의부를 중심하는 이제 육부를 이제 뭐 사사로 뭐 이게 대폭 줄이고 관제를 격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 관제 격화가 많이 있었죠. 근데 다시 문종대의 그런 관제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첨의부와 사사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이성육부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과
육부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호복 변발 이런 몽골 풍속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원에 의해서 빼앗겼던 영토 중 돌려받지 못한 쌍성 총관부를 어, 무력으로 수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 간섭기구 뭐 예를 들면 정동행성 이문소라든지 어,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폐지한다든지 등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왕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문종대 관제 이성육부 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이 참여했다. 이건 원 간섭계 대표적인 인물인 사실상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두 차례나 있었죠. 이 와중에 바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설립이 되기도 했고요. 자,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자, 위화돈 회군 이후 급진파 사대부들이 정권을 잡고서 공양왕 3년 1391년 바로 과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건 공양왕이고요. 자, 이인님 일파를 축출을 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자, 이거는 우왕 마지막 해인데 1388년에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이제 이인님 일파를 이성계와 최영이 같이 합심을 해서 몰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영은 이제 이인임을 몰아냈지만 그 자체가 여전히 이제 그 우왕의 장인으로서 여전히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지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나라의 그러한 천령이 이런 귀속 통보에 대해서 오히려 어, 명예에 대해서 원나라보다도 명예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위화도 저기 그 요동 정보를 나가다가 결국 위화도 회군을 이제 당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우왕 때에 있었던 격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뭐 고려 초기 왕권 강화를 했던 이제 광종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 자, 상대 서리 상자에다가 기구 대자이죠. 서리빨 같은 거, 무서운 거. 자, 이 상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를 갖는 바로 뭐가 되죠? 조선시대 때 감찰기구 사헌부가 되겠죠. 예. 자, 사헌부는 사관원과 함께는 이제 양사로서 대간 기능을 담당하고요. 왕권을 견제하고 신료들을 비판하는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 자, 이 홍문관은 이제 그 경연을 주관하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셋하고 합쳐서는 이제 언론 3사라고 하죠. 비판 기능을 갖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이제 그 대간 기능 중에 이제 서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오품 이하의 관리들을 임면할 때 이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죠. 이 서경권 행사 그 외에도 왕께 충고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이런 것도 이제 담당하고 있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은대라고 불렸다. 자, 여기 뭐 이미 상대라고 이렇게 별칭이 있었는데 은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구는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바로 승정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은자가 뭐 금은 보호할 때 그 은자도 되지만 도장 은자도 돼요. 그러니까 왕을 대행해서 이제 도장 찍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개성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 경연을 주관하고 이것은 홍문관이 되겠죠. 별칭은 이제 옥당이라는 것이 있죠.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자, 이것은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한 것은 원래는 이제
군사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기구였는데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을 거치면서 상설화되고 군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무까지도 담당하는 거 바로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능주 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 선생 정려 유업입니다. 호 같은 거 알아두면 뭐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조광조죠. 자, 뭐 모르시더라도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신시 이거 다 그 급진적인 정책 이런 거 다 그 사림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이죠. 예. 자, 조광조와 관련된 사건은 조광조가 처형이 된 사건은 바로 기묘사화인데 중종 때.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중종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신들이 있어요. 그런 훈구 공신들이 좀 공이 좀 과하다. 예,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위조됐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서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게 그 훈구파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성리학 주상주의예요. 그래서 비성리학적인 이런 행사, 도교적 행사를 관장하는 기구인 소격서를 폐지한다든지 과거가 아닌 이제 그 추천제에 해당하는 성품을 보고서 뭐 추천하는 뭐 그런 어떤 도덕적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 좀 살인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급진적 개혁을 빌미로 해서 결국 훈구 세력에 의해서 주초위왕,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이제 조씨가 되죠. 예, 이 사람이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것은 뭐 좀 뻥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해서 중종에게 어, 어, 결국 신임을 잃고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기묘사. 자, 그래서 기묘사의 원인은 바로 기득권, 밥그릇을 건드린 위훈삭제 관련됐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뭐 사화나 뭐 그러한 정쟁과 관련된 것인데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사초에 실리면서 일어난 사건, 연산군 때 있었던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의제문, 의제가 항우에 의해서 죽게 된 이제 의제를 이제 단종으로 빗대한 것이죠. 항우를 세조. 예, 연산군은 이것을 싫어하죠. 세조는 자신의 놀모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무오사화가 일어났고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광해군을 몰아내는 바로 인조 반정하고 관련돼 있죠. 예.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서인이 결국 북인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졌다. 이것은 을사사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갈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임 이게 명종대라는데 전임 왕인 이제 인종의 외척인 유님과 명종 명종의 외척인 이제 윤원영 일파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인파들이 많이 연루돼서 희생을 당했고 당연히 유님은 이제 대윤 유님은 제거되겠죠. 그다음에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상문들이 있겠다. 여기서 상황은 단종이 되겠고 단종 보기 운동이죠. 사육신 사건이 되죠. 단종 보기 운동 세조 때 이제 있었죠. 자, 다음 20번 밑줄근 이 왕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동국 여지 승남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알려준다. 이게 이 왕 때 완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동국 여지 승남이 완성이 된 것은 조선시대 때 어떤 문원 편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의 다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성종이 되고요. 뭐 이때 많이 이제 문헌상 많이 나오는 거지. 법전으로는 경국대전. 그 다음에 음악하고 관련돼서는 악학 성현의 악학 개범. 그 다음에 지리지와 관련돼서는 동국 여지 승남. 그 다음에 국가 행사 관련돼서는 이제 뭐 국조 오레이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느 왕과 관련된 살펴보죠.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은 이제 전후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책을 실시했던 광해군 때 있었겠죠. 당연히 광해군이 전후 복구 사업을 아주 잘했죠. 그 다음에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구가 편찬이 되었다. 이건 백가사전식 그런 서적인데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학의 전성기와 관련돼 있어서 이건 영조의 업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1402년 조선 초 태종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요. 한양을 전한 칠정산 4편, 이순지 등에 의해서 칠정산 4편 또 뭐 외편 이런 것이 제작된 시기는 자주적 역법서이죠. 자주적인 거 찾으면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세종이죠. 자주적 하면 세종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